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법원 앞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부산에서 가까운 바로 붙어있는 경남 양산에 있는 양산에 보면 양산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양산 신도시하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쪽 지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부산 노포동하고 울산하고 사이에 그리고 굉장히 중소규모의 공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또는 상가주택, 그러니까 원룸, 투룸, 쓰리룸의 임대 수요는 수요는 충분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소개드리는 이제 그 물건들이 추천 물건이 아니라 이 물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세요라는 그런 취지의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는데 오늘 본 물건은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입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조금 원거리에서 보겠습니다. 입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아주 원거리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면 밑에 제 마우스 움직이는 그죠? 여기가 이제 부산이에요. 그죠? 부산입니다. 이게 노포 어쩌고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노포. 이 정도가 이제 부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장이라든가.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부산하고 붙어서 양산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울산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양산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양산 신도시, 물금 이쪽으로 투자들 많이 하셨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산 부산대병원 있고 여기랑 지금 이 물건지가 있는 곳은 같은 양산시지만은 가운데 보세요. 천성산 해가지고 산이 등고선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같은 양산시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여기 부산 보면은 부산 기장군 지금 아직 그 부산이 대부분 규제 지역 아닙니까? 근데 규제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기장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양산이었어요. 양산시 기장군이었는데 이제 부산으로 편입이 돼서 지금 부산이 돼 있는 거죠. 양산이 옛날엔 굉장히 컸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은 웅상, 덕계, 서창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저기 보면은 아까 부산 노포 제가 여기 부산 노포 있습니다. 여기 노포 같은 경우 부산 1호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종점이 노포역입니다. 자, 여기서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원래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양산 신도시 쪽 이쪽으로 해서 뭡니까? 올라가죠. 1호선이 이제 올라갑니다. 경전철로 올라가고요. 중간에 여기가 이제 사송 신도시, 미니 신도시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 그렇죠. 자, 이쪽으로 이제 1호선이 올라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는 이쪽도 보면은 트램이 확정이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울경을 연결하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포에서 쭉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 아파트들 보이고 전부 다 공단이죠. 올라가면서 보니까 여기 A1CC 있고요. 여기 보면도 양산 매곡 그린공단, 양산 덕계 일반 산단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이 많으니까 공단에 이제 계시는 분들 그죠? 당연히 그런 어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아파트 가격이 높지 않은 그죠? 가격이 조금 저렴한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요즘은 또 브랜드 아파트들 그죠? 분양하고 입주하는 그런 물건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서도 여러분 공시가격 1억 이하에서 많은 투자가 들어갔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램 호재까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들 하셨죠. 그래서 조금 더 올라오겠습니다. 올라오면은 천성 리버타운이라고 여기 보이는데 여기도 세대수가 엄청나죠. 3,000세대 아파트입니다. 소형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는 여기가 다 공단이에요. 바로 보이는 곳이.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다가구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임차 수요는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 다가구 밀집 지역입니다. 울산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인근의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부산이나 울산에 직장이 있더라도 이쪽이 좀 저렴하니까 이쪽으로 그죠? 주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로드뷰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로 바로 이 건물 바로 앞에 바로 이 건물입니다. 1층에는 이제 포차 있고요. 포차 있고 위에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은 이제 아마 평수로 말씀하면 투룸 정도 되지 않을까. 글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세 가구 되어 있고 위에는 한 가구 아마 주인 세대, 주인 거주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자녀들 다 장성하고 나면은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가 애들 키우기엔 좋죠. 그죠? 치안도 그렇고 다 좋은데 애들 이제 다 크고 이러고 나면은 아파트 그냥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 아파트 매도하고 이런 물건 하나 매수를 해서 그냥 대출받고 그죠? 갈아타는 거죠. 비규제 지역이니까 또 뭐 하나 더 가져도 괜찮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두 번째 그죠? 2주택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가 8%인데 여기는 아직 비규제 지역이니까 취득세 중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하나 해서 뭐 월세를 받는 용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 집을 매도를 하고 뭐 갈아타셔도 노후 준비로서 저는 이런 물건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은 이제는 주거용목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다 보면 상가, 토지 이렇게 보는데 많이 막막하실 겁니다. 상가 이러면은 상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도 그죠? 일반 매매건, 경매건 딱딱딱 잡으시고 그리고 임차도 잘 맞추시고 가지고 있다가 적당할 때 매도도 하시고 그런데 상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과연 여기가 될 건지 확신이 안 서고 일단 위험을 또 감수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에 가장 안전하게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다가구 상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계속해서 이런 물건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 많이 찾으셔서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이에요. 예, 1층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렇게 제가 싹 돌려볼게요. 옆에는 그냥 다가구다 그죠? 옆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밑에 상가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에 따라서 밑에 상가가 있는 것 있으면은 상가주택이고 이렇게 다 없잖아요. 필로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다 다가구들이죠. 이렇게 밀집 지역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그래서 예, 거기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 그죠? 1층에 있는 경우가 있고 상가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그래서 한번 이거를 제가 소개를 이런 물건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검색을 하다 보면은 위반 건축물이 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좀 난감한데 이 물건 괜찮아 보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매각기일은 11월 4일입니다. 지금 한 번 유찰됐습니다. 자, 경남 양산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는 지금 울산법원에서 가까워서 경남인데도 불구하고 울산법원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지방법원 본원에 사건 번호가 2020 타경의 11373이 됩니다. 경남 양산시 명동이고요. 자, 물건종별 근린주택, 상가주택, 토지가 73.417평. 평수도 괜찮아요. 자, 건물 연면적 150.2평 되고요. 감정가 8억 8,350 얼마에서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6억 1,8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지 보니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토지 감정이 3억 5,600 얼마 이렇게 3억 5,900 얼마 돼 있네요. 그리고 건물이 1층부터 4층까지 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자 2층, 3층, 4층 자 조금 있다가 건축물 대장 볼게요. 저는 미리 봤더니 세 가구, 한 가구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78.95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게 자체가 이 상가가 전부 다 이 평수가 아니고 일부는 계단식 그리고 일부는 근생 이래서 합해서 78.95제곱미터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 승인은 2018년 1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4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도로 있었죠. 그 도로의 폭은 약 8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거의 비슷한 종류의 상가주택 다가구 이렇게 밀집 지역이고 그리고 바로 붙어서 그 주변에 공단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보니까 7가구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위반 건축물이다 이런 내용도 안 나오고요. 자 그리고 뭐냐면은 여기 보면 1층, 1층, 2층, 3층 되어 있는데 1층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62.5제곱미터 그리고 계단실이 16.45제곱미터 그리고 세 가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페이지 지나고 이게 건축물 대장의 3페이지입니다. 여기 4층에 보면은 단독주택
한 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위에 4층 같은 경우 주인 세대. 그래서 물론 주인 세대 거주하지 않고 주인 세대는 돈을 좀 더 받고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거주하고자 그죠? 주거 겸 수익형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당한 이제 물건이죠. 그렇고요. 그리고 등기부 봐야죠. 자, 이제 입지 받고, 그리고는 건축물 대장상하고 현황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물론 뭐 눈으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썩 뭐 특별히 다른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시회라든지 뭐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옥탑이 제시회, 옥탑, 주거용 뭐 주택 막 이런 게 너무 조금 머리가 아픈데 그런 것도 없고 괜찮아 보입니다. 별다른 하자 없어 보이고, 이제 등기부를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임차인 분석하면은 끝난 거야 되겠죠. 자, 토지 등기부 보겠습니다. 토지 등기부 보니까 2008년 4월 3일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22일 근저당 물금 새마을 금고했습니다. 자, 여기가 토지 등기부에 있어서의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새마을 금고에서 추가 대출도 막 해주고 했다가 2020년 12월 21일 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23일 소유권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물금 새마을 금고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5억 2천입니다. 건물 5억 2천, 토지 5억 2천 합해서 10억 4천, 그건 아니고요. 공동으로 이제 잡은 겁니다. 토지 건물 같이 해서 채권 최고액 5억 2천, 그 다음 추가 대출 나간 게 9억 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 한 명 살다가 이사 가야 되는데 임차 보증금 못 돌려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20일 201호에 거주하시는 분이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놨습니다. 5,500만 원. 전입일은 2018년이었고, 그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2018년 했는데, 그러겠네요. 보통 2년 계약하잖아요. 2018년 2월 26일부터 하면은 2020년 2월 25일 날 끝나는데, 그죠? 보증금을 안 돌려주니까 8월 20일 날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제 이사를 가신 모양입니다. 여튼 지금 보면은 우리 임차인 저기 대항력 여부 따질 때 그 건물 등기부에서 말소 기준 등기 찾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8년 1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임차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을 제가 두 페이지로, 인원이 많아서 두 페이지로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위에 나온 분은 401호입니다. 주인 세대. 주인 세대에 주인이 안 사나 봐요. 소유주는 다른 데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401호는 그러니까 1억에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뭐 302호, 303호 뭐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401호 한 가구, 2층에 세 가구, 3층에 세 가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상가 부분 있고요. 자,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찾아보니까 2018년 1월 23일이 말소 기준 등인데 그 날짜보다 앞서서 전입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 4월 23일, 2019년, 20년, 20년, 18년 1월 26일 며칠 늦다 그죠? 202호에 거주하시는 분이 제일 빠른 것 같은데 그래도 3일 늦어요. 3일이 늦건 하루가 늦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도 2018년 3월 달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몇 명 더 있는데 전부 다 빠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일단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현장 가셔서, 그죠? 현장 가셔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뭘 확인을 하냐면은, 저는 제가 임장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가구라든가 상가주택 이런 거 임장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임장을 가면은 경매 물건부터 보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나와 있는 중개 물건. 그리고 여러분 왜 앱 같은 거 이런 거 부동산 관련 앱들 많지 않습니까? 그 열어보면은 거래됐던 거, 그죠? 요 지역하고 해서 그 인근 지역에 그 일대에서 매매가 있었던 거, 그래서 거래됐던 이력들도 나오죠. 그죠? 이력이 나옵니다. 거기는 뭐 평수가 어떻게 되고 연식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데 얼마에 거래됐다라는 과거 거래 사례도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중개업소라든가 또는 뭐 가다 보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전화해보고 해가지고 현재 이제 뭐 중개물건 나온 게 아마 있겠죠. 그러면 중개물건 조사도 해봐야 되겠죠. 중개물건 구경해봐야 되겠죠. 눈으로 보고 내가 눈으로 보니까 지금 이런 물건이 몇 년씩 정도 되고 입지가 어떻게 되고 땅은 몇 평이고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수익률이 얼마 나오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원룸은 얼마, 보증금 얼마에 얼마,
투룸은 얼마 또는 뭐 쓰리룸은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보통 해서 어떻게 수익률이 나오더라. 그죠?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물건을 봐야 되는데, 경매 물건 세 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부서가 어떻게 돼 있지? 물론 우리 왜 그 전입 세대 열람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남의 집에 전입 세대 열람을 못 한다 우리가, 그죠? 근데 경매 공고가 되면은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건축물 대장서가 같이 받지만은 대략 뭐 언제 착공했고 언제 건축허가 받았고 착공했고 언제 완공이 됐고 그리고 층별로 면적이 어떻게 됐고 위반 내용이 있다 없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죠. 건폐율, 용적률 막 이런 게 나와 있지 도면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도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여러분이 경매에 나온 것 같은 경우에 요청을 하면은 그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입세대 열람 그 신청할 때 경매 나온 거 그죠? 근거 자료를 가지고 가서 공고문을 가지고 가서 하면은 열람할 수 있듯이 도면도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뭐 도저히 뭐 찾을 길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면은 임장 가지 않습니까? 임장 가서 뭐 좀 임장 가서 그냥 쓱 쳐다보고 5분 만에 올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둘러보고 그리고 또 기다려보고 있다 보면은 거기 그 건물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임차인들이 있어요. 그럼 그 임차인들 붙들고 얘기도 물어보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도저히 없다. 없을 리 없지만 그래서 없다 그러면은 그 밑에 차가 주차돼 있으면은 그 차에 뭐 차량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도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좀 미안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뭐 물건을 뭐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살 때도 얼마나 많은 고민하고 우리가 비교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부동산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수고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 상대방한테 좀 폐를 끼치는 것 같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고 확인할 거 확인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 같은 경우에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자가 있고 뭐 신축이라고 해서 하자가 없고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 아파트 입주에도 하자 보수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어진 지 몇 년 안 됐지만 혹시 모르는 그런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셔서 거기 사는 사람들 가급적이면 만나서 집에 뭐 누수라든가 뭐 그런 게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리고는 보통은 왜 그 입구에 어떤 비번 누르게 돼 있잖아요. 비번 누른 데 보면은 이렇게 옆에 보면은 비번들 보통 적혀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잘 보시고 그래도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거기 사람들 드나들 때 그죠 하든지 아니면 좀 눌러가지고 요청하셔가지고 건물 안에 들어가셔서 건물 안에 어떤 하자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는 그런 수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조사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뭔가 복잡한 게 있으면 더 이제 하지만은 뭐 유튜브에서 너무 복잡한 걸 하면 여러분 머리 아프실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보니까 입지 나름 괜찮고요. 그리고는 뭐 토지 면적도 괜찮고 그리고는 연식도 얼마 안 됐고 사진으로 로드뷰로 봤을 때는 물건이 특별한 하자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해놓은 현황하고 토지 건물 그죠? 현황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별 뭐 이상 특별히 다른 점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등기부상으로도 우리가 인수할 거 없고 임차인들 쭈루룩 있지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물건을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현장 가셔서 조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뭡니까? 현장 조사를 그 물건의 하자도 보지만은 이제 안에 어떤 식으로 원룸인지 투룸인지 쓰리룸인지 뭐 어딘지 알아야지 얼마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거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 그래서 보통 다가구 원룸, 이제 상가주택 이런 경우에 수익률을 다른 사람들 보통 몇 퍼센트 보더라. 그럼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는 역산해가지고 그래도 그러면은 얼마 정도 써야지 지나치게 많이 쓰면은 남는 게 없겠네. 이런 계산도 해보시고 그죠?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제가 부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도권 지역의 물건 많이 소개해 드렸었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제 그죠? 네, 거제 지역에 제가 다가구 상가주택 이런 물건을 소개를 많이 드렸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제가 구미공단 옆에 많이 내려가 있는 항상 저는 많이 내려가 있는 남들이 잘 안 쳐다보는 그럴 때 물건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구미 쪽의 물건 소개도 최근에 좀 드렸고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양산 쪽에 있는 다가구가 잘 안 나와요. 신도시 쪽도 안 나오고 이 덕계 쪽도 잘 안 나오는데 너무 오랜만에 물건이 있어서 관심 있는 분
계실까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장하는 팁들, 보통 이제 경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또 이제 초급이신 분들에게 제가 간단히 알려드린 그 임장하는 방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